엄마 여기 봐. 이걸 보라고. 이 말들이 바로 나야. 성소수자, 동성애자, 레즈비언. 여기 이 말들이 바로 나라고. 이게 그냥 나야.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를 부른다고. 그래서 가족이고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고. 이게 내 잘못이야? 내 잘못이냐고. 이 애들은 유식하고 세련된 깡패일지도 모른다. 학교에서는 주먹을 쓰는 대신 주먹보다 강한 걸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지도 모른다. 그래서 뺏긴 줄도 모르고 당한 줄도 모르고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는 거겠지. 나와 마주 앉은 그 애들이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다. 손을 뻗으면 언제나 닿을 수 있는 거리. 그러나 나는 이 애들이 나로부터 얼마나 먼 곳에 어떤 모습으로 어디를 딛고 서 있는지 알지 못했던 게 틀림없다.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뚜렷해진다. 이 애들은 삶 한가운데에 있다. 환상도 꿈도 아닌 단단한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다. 내가 그런 것처럼,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 애들은 무시무시하고 혹독한 삶 한가운데에 살아있다. 그곳에 서서 이 애들이 무엇을 보는지, 보려고 하는지, 보게 될지 나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. 이 소설은 2017년 여름에 제가 쓴 건데요. 그 당시 저는 이제 서울시청 일대 카페에서 소설을 썼었어요. 왜냐하면 그 근처에 살았기 때문인데요.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좀 퀴어 관련 이슈를 제가 많이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에 갔다가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 부스에 우연히 들르게 됐고 좀 자료들을 좀 보게 됐어요. 그리고 그 해에 그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에서 몇 편의 다큐들을 보게 됐는데 폴리티컬 애니멀이라든지 살렘의 남서쪽 뭐 이런 다큐들도 보고 그 이영 감독이 만들었던 불온한 당신이라는 다큐도 그 해에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제가 접한 것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. 근데 좀 솔직히 얘기하면 그 소설을 쓸 때 왜 그 소설을 시작하게 되는지, 내 안에 어떤 것들이 그 소설을 쓰게 만드는지는 글을 쓰는 저도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때 왜 쓰게 됐지? 라고 좀 과거로 되돌아가서 계속 의미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좀 대답을 하게 되는데 좀 막연하게는 그 어머니와 딸에 대한 얘기를 좀 써보고 싶다.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소설 같습니다. 네. 그 소설 안에 이제 퀴어인 딸이 나오긴 하는데 그 퀴어인 딸의 시점으로 소설을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. 처음부터 그거는 좀 고려하지 않았던 방식이었고 퀴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딸의 얘기가 또 중요하고 의미 있기도 하지만 조금 더 보편적인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어머니의 시점을 잡아서 딸을 보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소설을 진행하게 됐는데요. 저도 그렇지만 엄마와 딸은 되게 아주 가깝지만 잘 모르잖아요, 서로의 삶에 대해서. 그리고 가까우니까 되게 부딪히는 면들도 있고 되게 이해될 수 없는 측면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소설 안에서 보면 이제 엄마는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딸을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요. 그게 이제 단순히 어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같이 생활을 공유하면서 부딪히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좀 처해 있는, 끝날 때까지 저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완벽한 이해에 다다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.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좀 가까워졌다. 소설의 시작점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는 정도의 이제 결론을 제가 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
그리고 이제 소설 안에서 보면 이 소설은 이제 그 60대의 어머니가 30대의 딸을 어떤 이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소설 밖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글을 쓰는 30대의 제가 그 어머니의 세대를 좀 이해하려고 좀 노력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좀 제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가까운데요. 왜냐면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은 좀 자기 자신과 화해하기도 되게 어렵잖아요. 많은 순간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데 타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? 그건 좀 불가능한 일 아닐까? 그런 생각을 평소에 자주 하는 편이고, 차라리 서로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저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. 그렇지만 저 사람은 완전히 나와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좀 용인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소설 끝부분에 보면 어머니가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저 애들을 이해하는 날이 올까? 과연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? 하고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는데요. 이제 그 말을 할 때 그 어머니의 내면에는 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, 이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마음, 이해하고 싶은 마음, 하기 싫은 마음,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되게 충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. 그래서 사실 뭔가 이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저는 약간 그런 혼란과 충돌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, 저한테는. 네. 그냥 좀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 싶은데요. 뭐 예를 들어서 멀리 되게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뭐 계획을 세우잖아요. 근데 그 계획대로 잘 안 되죠. 네, 안 되는 게 당연하고, 그렇지만 계획처럼 안 돼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계획이 없던 일이 생겨서 되게 좋기도 하잖아요. 그리고 뭐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다던가 어떤 장면을 좀 마주하게 된다던가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저한테 이제 소설의 글감을 찾는 일이 약간 그것과 비슷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항상 뭘 쓰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긴장감은 있어요. 근데 그것을 제 의지대로 찾을 수 있느냐, 그건 좀 다른 문제 같고요. 그래서 주로 그냥 제 생활, 제 일상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, 일, 그런 것에서 주로 제가 글감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되게 좋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 때도 좋은 영향을 받을 때도 많은데 대체로는 제 일상에 되게 가까운 어떤 것들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관련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때도 정보 같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내가 딱 만났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된다거나 뭐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좀 짐작하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되게 소설 쓰기라는 게 글감을 찾는 일이라는 게 되게 우연에 기대 있다.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딸에 대하여는 일본, 대만, 체코 등에서 이미 출간이 되었고요. 저도 그 책들을 받아보았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. 표지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서
내 책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내년에 이제 영국, 독일, 프랑스에서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. 문화권이 다른 만큼 외국의 독자들이 이 책을 어떻게 읽을지 궁금한 마음이 가장 큽니다. 아직까지 해외 독자를 직접 만나본 경험은 없는데요.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한국 문학을 읽으면서 작가의 꿈을 키웠고 그래서 모국어로 쓰인 문학 작품들이 저한테는 되게 큰 세계이고 의미 있는 세계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. 그냥 해외 작품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빠르게 번역이 되고 출간이 돼서 다양한 나라의 독자들을 만나는 것 같은데 한국 문학 작품은 좀 그 속도가 조금 더디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. 그래서 한국 문학 작품들이 많이 활발하게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